어느 작은 마을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평범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안에서 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 집을 두려워했다. 들어가려던 사람들마다 이상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호기심 많은 청년 민수가 바로 이 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조심스레 그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정에 맞춰 집을 찾았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위기는 불길했지만 민수는 계속 안으로 나아갔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이 그의 눈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나 싶었지만 그녀들은 이미 이러한 노름은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상태였다. 민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계속 걸었다. 복도를 지나면서 문을 열 때마다 이상한 한기의 바람이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다 위층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난 듯했는데 그는 혼자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아래층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발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서재였다.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호기심 많은 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전율이 그의 몸을 감쌌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그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종이 더미가 아니라 저택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서약서 같은 것이었다. 그 일기에는 이 집의 한 가족이 살았던 시절의 사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 가족은 갑작스럽게 실종됐고 그들을 찾으려던 마을 사람들도 종종 사라졌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기장을 본 자 되돌아갈 수 없으리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돌아가려 했으나 서재의 문은 자물쇠가 걸린 듯 열리지 않았다. 두려움에 미친 듯 문을 두드리던 순간 귀신 같은 속도로 그림자가 한 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자는 민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도 이제 이 집의 일부분이야.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민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린 채 그림자가 그의 앞에서 소리 없이 웃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로도 그 저택에는 여러 젊은이가 호기심을 갖고 방문했지만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 일가를 희생양으로 속삭였다. 저택은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전설이 있지. 누군가는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니까. 그리고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홀로 서 있었다. 빈 창문 너머로 민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집을 엿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다. 목적지는 깊은 산속, 인터넷도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는 여러 번 함께 캠핑을 다녔기에 이런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은 우리에게 익숙했다.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주변을 정리하며 저녁 준비를 했다.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리는 각자 겪었던 재밌는 일이며 최근 소식 등을 나누기 시작했다. 캠핑의 묘미는 역시 이런 담소와 더불어 밤에 듣는 무서운 이야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알고 있는 무서운 썰을 꺼내어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번엔 내가 아는 이야기야 하며 바통을 이어갔다. 그중 하나는 특별히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김이라는 내 친구는 예전에 겪었다는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 후 무드든 밤에 전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을 때였다. 지하철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역에서부터 한 여성이 전철에 올라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전철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김과 그의 친구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느낌이 묘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머리를 푼 상태에서
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과 그의 친구는 계속 그녀에게 신경이 쓰였고 그 존재가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지하철을 내려야 할 역이 가까워질 때까지 신경이 곤두섰다. 그런데 그 여성은 계속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이 하차하려던 바로 저녁에서 갑자기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김과 그의 친구는 안심하며 그와 동시에 그녀가 내리는 걸 보고 자신들의 목적역에서 내렸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나오는 순간 그 여성은 이미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들은 신기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녀가 지하철에서 내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녀가 그들과 똑같은 역에서 내렸는지 의문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역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 번화가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상한 기분은 사라졌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잠시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아무도 다시 그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다시 다른 가벼운 주제를 꺼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날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기이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우리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중 한 장에는 우리가 맞이했던 한적한 해변이 배경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분명 찍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흰 옷을 입은 낯선 여성이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사진을 어디에도 볼 수 없도록 깊숙한 서랍 안에 숨겨두었고 캠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무엇이었거나 누구였던 간에 나도 모르게 습격해와서 일상의 일부분처럼 느껴진 그 정체를 다시는 마주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주 조용히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인터넷 서핑을 하던 지우는 우연히 마지막 카페라는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클릭한 그 글은 누군가가 경험한 이상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랬다. 작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 3시쯤 출출함을 느꼈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24시간 카페에 가기로 했고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하고 그다지 특별할 게 없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다. 거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조차도 이상할 만큼 기분이 나빴다. 겨울이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으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안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곧바로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매장에는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근무 중인 바리스타 한 명쯤은 있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의아했지만 그는 카운터로 가서 종소리를 울렸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카운터 뒤쪽 테이블에 놓인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처럼 보였고 그는 자연스레 손이 가서 그걸 열어봤다. 그 안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 몇 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바로 이 카페였다. 의아한 마음으로 사진들을 넘겨보던 그는 이내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들 중에는 그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찍힌 것 같은 현재의 카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도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에 꽂힌 사진이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카운터 앞에서 놀란 얼굴로 사진첩을 들고 있는 모습.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한 노인이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매우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온 걸 환영하네. 이제 당신의 자리를 찾을 시간일세. 지우는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급히 카페를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을 내다보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흐려졌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지훈의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한 듯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계, 이 세계와 다른 무엇인가의 경계라는 것을. 결국 지우는 힘을 잃고 노인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너도 이곳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새로운 손님이 오기 전까지 지우는 그렇게 마지막 카페의 일원이 되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그곳으로 이끈다. 이 이야기를 본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번째 이야기. 대학 1학년이었던 은명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하숙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 하숙집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이었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 시설은 약간 낡았다. 처음 하숙집에 들어섰을 때 은명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 은명이 배정받은 방은 2층 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방 창문 밖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방 안은 꽤 어두웠지만 창문을 열면 한낮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서 쾌적했다. 은명은 그 방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짐을 풀었다. 하숙집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은명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다. 처음에는 옆방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거나 바람 소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 선명하고 가까웠다. 어느 날 밤 잠을 깨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 하였지만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 후로 며칠간 은명은 그저 꿈이고 착각일 거라며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밤마다 속삭임은 더욱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명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속삭임이 다시 들려올 때 녹음기를 켜두었다. 다음 날 아침 녹음을 확인해 본 은명은 충격에 빠졌다. 속삭임 소리에는 가세요, 어서 가세요 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소름이 돋은 은명은 즉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를 한 잔 따랐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 하숙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년 전 은명이 머무는 방에는 한 대학생이 살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은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떠나는 게 좋을지 고민했지만 방을 구하기도 어려운 시기였고 학업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망설여졌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하숙집에 남기로 결정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가라앉히며 무시하려 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속삭임 소리는 점차 사라지는 듯했다. 은명은 안도하며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깨어난 은명은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는 희미한 여성의 형체가 서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성은 사라졌고 은명은 급히 방을 뛰쳐나왔다. 그 일 이후로 은명은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자신이 겪은 착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하숙집의 방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 공포에 떨었다. 은명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오래된 건물은 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종종 그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이후 하숙집과 관련된 전설로 널리 퍼졌고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그 방에 얽힌 미스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전설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